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더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2포인트 상승한 7,516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18포인트 하락한 1,111포인트 하락 마감했죠. 오늘 참 장중 변동성이 대단했죠. 장 시가에 오늘 많이 밀려서 오늘 많이 놀랐을 거예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세 자체가 변동성이 되게 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제 코스피는 강보합,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또 시장을 견인했어요. 오늘 뭐 2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4조 1천억을 매도하는, 강력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은 1조 5천억 매수했어요. 코스닥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개인들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2,500억 정도 매도했고, 선물 자체는 2,600억 매수입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세죠. 시장을 뜯어보면, 여지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100조를 팔았어요.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 오늘까지 100조라는 어마무시한 돈들을 매도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견인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70조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17조, 그 다음에 금투가 이거 ETF 쪽 자금도 40조 정도가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개인들이 시장을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장단점이 있죠. 예,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쏠림이 너무 붙인다는 거죠. 이 쏠림이 오늘 또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를 올려놔서,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한 거다. 그럼 삼성전자를 올려놓으면 시장은 상승의 폭이, 예, 지수의 폭이 눈에 보여요. 지수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잡아놓는 시장은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것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면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이제 상승은 거래소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3개 상승, 그다음에 688개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0개, 432개 상승, 1200개 하락. 하락 종목이 더 세다는 거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호가라 그래요. 이 호가들이 이제 얇아가지고 이제 빠질 때 2% 빠질 게 더 빠져요.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은. 그래서 유통 물량이 없는 것들은 시세의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한 지금 현재까지 100조를 팔았는데 이 자금들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오늘 그 일본의 반도체 회사 키옥시아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 자금과 우리나라 자금들이 빠진 게 일본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이 업종에 대한 순환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막 주가가 빠졌을 때, 지금 뭐 시세가 좀 빠졌을 때, 이때는 그 타점을 잘 잡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따라가는 종목보다는 따라가는 종목보다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게 이제 업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 이제 코스닥부에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로 눌렀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제약바이오 세게 눌렀어요. 그건 하락 끝파동이에요. 이건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가 더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것을 컨택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있어요. 분석을 통할 때 흔히들 얘기하는 거. 저번에 제가 지수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고점이라고 그러죠. 이 고점에 이제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예, 여기 갭 떠가지고 장대 양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음봉 나오고 또 꼬리 들어왔던 요 자리, 갭맥구로 내려왔던 자리,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5일선을 꼬리 들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윗분산이라 그래요. 분산이 뭐냐면 위쪽에서는 지수를 잡고 있지만 물량을 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피보다는, 저는 이제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지수 밴드도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버터플라이 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추세가 여기에 살아있다 그래요. 여기 하나, 둘, 셋. 그러면 코스피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가가 싸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주도주를 편성하는 거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죠. 그건 우리가 보면 이제 로봇 관련주, 오늘 뭐 스페이스X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죠. 예, 오늘 가장 중심은 우주항공. 이쪽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는 이거는 계속 잘 봐야 돼요. 오늘 뭐 현대차가 강하게 밀리면서 로봇 관련주 조정이 들어왔고요. 이쪽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쪽도 살아있고 2차 전지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요. 이쪽도 타점을 잘 잡으면 이 밴드폭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편의점 관련주 이쪽 잘 보고 원자재는 천연가스
천연가스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위주로 우리가 포트를 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코딱이 싼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 비중은 지금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장의 위아래 변동성이 되게 셀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거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 외국인들은 더 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거래소에 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기 매매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편입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은 건 코스닥 쪽으로 유리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밴드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닥을 봐야 된다.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변동성이 세겠지만 싼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종의 중심이 되는 거. 오늘 항공우주도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항공우주 쪽도 이제 그동안 조정을 줬었기 때문에 6월까지는 볼 수 있는 테마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항공우주 봐야 되고, 로봇도 봐야 되고요. 로봇 관련주들, 그 돌아가는 순환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좋은 애들. 예, 이쪽도 잘 봐야 돼요. 그거 뭐 편의점 관련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 관련주들도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원자재 쪽 잘 봐야 돼요. 천연가스 제가 얘기했어요. 천연가스 이 인프라 투자 쪽으로 우리가 보자. 가스값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2%대 2.9달러 왔다 갔다, 8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달러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이게 이제 천연가스의 파생 가격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가스 관련주들 오늘 잘 봐야 돼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을 때 2.8달러에서 지금 3달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스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TF, 여기 이제 천연가스 인프라 관련주나 이런 ETF 쪽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에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요. 그다음 소비 섹터 좀 잘 봐야 돼요. 뭐 백화점 같은 경우, 백화점 관련 롯데쇼핑, 뭐 신세계 뭐 이런 거 많네. 변동성이 세요. 세기 때문에 이반트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편의점 관련주, GS 리테일 관련주, 리테일 관련 중에 GS 편의점 관련주를 잘 봐야 되냐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요거 컨택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GS 리테일하고, 그 다음에 BGF 리테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컨택을 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관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 이쪽 아직 살아있어요. 최근에 유리기판 쪽이 이제 SKC가 선두로 강하게 움직였던 눌림목이 들어왔거든요. 아직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B, 기판 관련주들, 아직 살아있어요. 이스페타시스, 뭐 대덕전자 이런 것도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컨택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펫배터리 관련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의 업종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스몰캡들 이걸 우리가 컨택해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공간의 밴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월요일마다 제가 관심 종목을 올려놔요. 오늘 또 역시 관심 종목을 올려놓을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종목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면 코스닥에 스몰캡 종목들 월요일마다 제가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참고하셔서 종목 가이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겠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집중하자.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놓을게요. 겨루겨울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